네, 이번 시간 또 계속 이어서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부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틀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는 부분이구나.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는 어떤 장치들이 연결되어서 동작을 담당하느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그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장치는요,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명칭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중앙이라는 부분이 센트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싱 한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셨을 때요. 이런 단어들은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되는 단어들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뭐 그 뒷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프로세싱 이런 표현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영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뭔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닛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어떠한 장치들에 해당하는 걸 유닛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죠. 그러니까 센트럴,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리고 유닛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CPU 여기에 약어 표현 명시를 좀 해드렸죠. 자, 여러분이 한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컴퓨터 우리 이제 그 관련되는 용어들에서는요. 아무래도 약자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 약어들에 대한 표현을 보실 때 원어를 알 수 있다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편리하시기 때문에 기본 학습을 하실 때 뭐 원어를 스펠링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어차피 이제 자주 나오고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한 건 좀 익숙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원어를 좀 알고 계시고 같이 약어랑 연결하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CPU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좀 길죠. 한글 표현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짧게 CPU 이런 표현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모든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치들의 어떤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어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제어 장치, 제어 컨트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어 컨트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뭔가 연산을 수행을 하자 작업 처리를 한다는 거죠. 뭐 단순히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산수적인 연산뿐만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연산, 뭐 이런 모든 연산들에 대한 거를 연산장치 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 처리를 해주자, 연산을 하자. 이게 이제 연산장치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생소하시죠? 레지스터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찍고 가시면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이 세 개 장치들이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등장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하게 등장을 한다면, 그죠? 중앙 처리 장치 안에 포함되어지는 장치라고 했을 때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과 제어를 담당한다라는 거는 그 명칭에서도 대략적인 의미가 좀 연결이 되시는데 이 레지스터라는 거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셔야죠. 지금부터 알아가야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레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레지스터. 자, 익혀놓읍시다. 레지스터. 자, 그리고 영어 표현 써드린 것도 기억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레지스터 자주 나오는 거 많이 기억을 하시고 써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일단은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스터는 어디 안에 있었다? CPU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 처리 장치 안에, 그 안에. 왜냐하면은
뒤쪽에 가면요. 우리가 이 레지스터처럼 뭔가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장치들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동안. 예. 자, 그랬을 때 그들의 위치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기억 공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처음 나온 부분이 바로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냐부터 이제 보자는 거죠. 어디에 있더라? 바로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더라. 얘는. 근데 얘는 고속에, 자, 속도가 빠른, 고속에, 임시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고요. 임시는 뭐예요? 임시적으로 영구적인 거하고 상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시 기억 공간에 해당한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레지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구문이에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다. 속도는 빠르다. 그러면서 임시 기억 공간에 해당한다. 임시라는 것에 대한 거는요. 영구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임시적으로 기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는 또 이따 보시고 여기 보면 새로운 내용이 저장될 때, 새로운 내용이 저장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나는 뭔가 기존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내용은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예.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계속 보존을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 내용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임시라는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 거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게 저장됐다가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 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레지스터라는 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수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수행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해 오시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취미로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뭐 많이 컴퓨터들을 써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작업했을 때랑 혹은 다른 지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작업했을 때 왜 작업 속도가 이렇게 다르지?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시잖아요. 많으시죠? 우리 사실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쵸? 그게 뭐와 관련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 어떤 기기든 간에 그 기기를 돌리는 중심이 되는 장치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얼만큼 빠르게 뭔가에 대한 작업 처리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중심적으로 전두지휘하는 관리자가 얼마나 빠르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고 뭔가 처리해야 될 부분 처리해주고 이런 걸 해주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그쵸? 빠른 거 좋아하죠. 빠른 거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죠? 느린 거보다. 그러니까는 이 레지스터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어떻게 하면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을, 속도를 향상시킬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레지스터를 만들자. 그러면은 레지스터가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보세요. 그거는 우리 여기에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 수행에 필요한, 명령 수행을 한다? 명령 수행은 기본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가 하죠. 중앙 처리 장치가 명령 수행을 할 건데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협력적으로 명령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명령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사람도요,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그냥 내가 맨몸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형태보다 뭔가 기업에 가서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자료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데이터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각종 정보가 있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레지스터는 기억장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지스터라는 임시기억 공간은 중앙 처리 장치 안에서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가 뭔가 역할을 담당해서 작업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레지스터라는 애들이요. 이게 왜 제가 갑자기 레지스터라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한 개가 아니에요. 레지스터라는 딱 하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나 혼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조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 그쵸? 그 사람들이 나의 작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작업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작업 수행에 필요한 거를 미리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작업 처리를 할 때, 나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 레지스터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던 레지스터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작업하면서, 나 이거 필요한데? 또 막 저기 뛰어가서 갖고 와서 했다가, 나 하다 보니까 또 저거 필요한데? 또 어디 막 뛰어가서 갖고 와서 하고, 이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서 비교해 보셔도 작업 처리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딱 그 생각 해주시면 돼요. 비교.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 자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조금 비유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일단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뭐 하셔라? 그렇죠.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쵸? 자,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 중앙 처리 장치 일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라는 애가 있는 거구나. 이제 아마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정확한 문장을 알고 계셔야죠.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일단은, 어디에 존재한다? 위에서부터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은 암기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고 나면 암기가 좀 편하죠. 당연히 그죠?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더라, 고속이더라, 속도는 엄청 빨라요 또. 말을 빨리 해서 도와줍니다. 거기다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기존의 내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임시로 내용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뒤에 가면 종류가 나오는데요. 레지스터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로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또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레지스터라는 거 이제 하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가장 생소했던 레지스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알 것 같았던 제어 장치입니다.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이들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자,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컨트롤. 우리 컨트롤 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입니다. 자, 얘는 프로그램, 명령을, 자, 기본적인 것은 명령 해독이에요. 명령 해독. 해독한다는 게 뭘까요? 명령 해독은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예요. 뭐 오늘 나한테 업무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사에 갔더니 업무 지시가 떨어졌는데 업무 지시를 하는 업무 지시 그 일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열어보니까 열어보고 그냥 열어보는 게 아니죠. 열어보고 이제 우리는 구문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제어 장치는요,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인식을 하자, 해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해독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잖아요. 제어 장치니까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제어 신호는 어떤 형태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업무 지시를 제가 오늘 10가지를 받았어요. 업무 일지를 보니까 10가지가 쭉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제어 장치 입장인데 업무 지시를 쭉 10가지를 봤더니, 1번, 2번은 A라는 사원이 해야 될 일이고, 3번, 4번은 B라는 사원이 해야 될 일이더라.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구분을 했다면 당연히 A라는 사원과 B라는 사원을 불러서 뭐 어떤 형태로든 여튼 너는 1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지시를 하겠죠. 그게 바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장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뭐 비주얼적으로도 확인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 이거 문서를 하나 출력해야겠다. 그러면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일정 편집기에서 혹은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출력하고자 하는 대상을 열어놓고 출력이라는 명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당연히 중앙처리장치 쪽에서 흡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어장치가 명령 해독을 할 것이고요. 그쵸?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 누구의 몫입니까? 당연히 프린터기의 몫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프린터기에게 너 이거 출력해야 돼 라는 명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해당 그 장치의 동작,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때요?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는 제어 장치는 당연히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당연히 구체적인 서술의 형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거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명령 해독하는 거. 그리고 제어 신호를 발행하는 거죠.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야 각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치의 동작을 컨트롤하면서 동작이 되게 해라. 너는 잠깐 쉬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근본적인 제어 장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레지스터, 갑자기 또 레지스터 얘기를 왜 꺼낼까 하실 텐데, 레지스터라는 것이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명령 처리에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어 장치와 관련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보조 진행자들이 있는데 뭐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보조자들이 또 있어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어 장치와 연관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명령 수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지스터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레지스터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레지스터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지거든요. 이거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놓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일반적인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절대로 뭐가 헷갈렸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어 장치와 관련되는 레지스의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이때 이들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요, 제가 약어 쪽에 동그라미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약자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프로그램 카운터를 PC라고 합니다. 그런데 PC 그러면 보통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에서 PC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약자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까봐 종종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원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그 안에 기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타이틀 자체가 레지스터 중에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레지스터 중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굳이 PC를 퍼스널 컴퓨터의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이런 그 약자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어도 좀 봐가면서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억합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자, 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명령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명령에 대한 걸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기본 스케줄이 이제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스케줄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뭐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스케줄에서 명령의 기본적인 순서 혹은 프로그래머들이 우리 이제 프로그램 작성한다, 프로그램 만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어떤 작업 순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수행할 명령, 두 번째 수행할 거, 세 번째 할 거. 이게 이제 순서가 쭉 있겠죠.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2번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번에는 3번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다음에 실행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은 2번 하고 있는데 2번을 실행하고 있는데 나는 2번 다음에 3번 명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PC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3번 명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주소를 기억을 미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거를 자꾸 카운팅하는 애예요, 얘는. 왜? 명령이 쭉 이어져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 번지를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레지스터의 기본적인 특성이잖아요. 임시 기억 공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다 레지스터니까 당연히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 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시적으로 기억한다는 표현은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 번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게 누구다? PC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명령 레지스터. 자, 여기에서도 이 표현 많이 씁니다. instruction. 그러니까 많이 쓰는 표현들은요, 자꾸 봐두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익숙해져요. 지금은 뭐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익숙해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instruction 정말 많이 쓰거든요.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는 어떠한 명령을 instru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instruction register라고 해서 이것도 약자 표현 정말 많이 쓰죠. IR이라는 표현 씁니다. 명령 레지스터 IR. 됐죠? 자, IR은 현재 실행 중, 얘도 명령이니까 명령에 대한 것은 맞는데 여기서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현재 실행 중인 PC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 근데 IR은 뭐예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 이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현재 2번을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2번 명령을. 그러면 얘는 현재 실행 중인 2번 명령의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얘는 현재 실행 중인 거 말고 다음에 실행할 3번 명령에 대한 정보네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또 하나 서로 비교하실 점.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주소를 우리가 번지라고 하죠. 주소, 번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 번지를 명령의 번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에 대한 번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123번지로 나는 갈 거야. 그건 뭐예요? 당연히 나는 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3번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23번지에 살고 있는 김철수를 찾아갈 거야. 그죠? 그런데 나는 번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어딘지 위치는 알겠고요. 나는 김철수를 찾아갈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거는 번지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따지면 자 보세요. 내용의 개념이에요. 내용.
다르죠?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일단 기본 문장만 구별하면 되는 형태처럼 보여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번지인지 혹은 내용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뭔지 되게 궁금하죠? 예, 뒤에 이제 배우시다 보면 그걸 이제 하나씩 알아가시게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얘는 주소를 아는 거예요. 근데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주소 아닙니다. 내용, 실질적인 내용. 이거를 기억을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구분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은 명령 해독기입니다. 명령은 금방 위에서도 제가 자주 나온다는 명령, 뭐라 그래? instruction. 그죠? 벌써 익숙하시죠? 네. instruction. 자, 그 다음. 요것도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decoder.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한 번씩은 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면 돼요. 디코더에 대한 거는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해석해서 해놨어요? 해독기잖아요. 해독기. 해독? 아까 제어장치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명령을 해독한대더라. 이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이름에서 그대로 얘는 사실상 약자 표현의 형태를 흔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스럽게 제가 임의로 약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용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도 약자 표현 혹은 한글 표현, 그 다음에 영어 원어를 많이 쓰는 거는 또 원어까지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지만요. 임의적으로 그 원어들을 다 첫머리만 따내서 약자를 다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자 표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써요. 영어로는 그냥 instruction decoder라는 표현만 쓰거든요. decoder. 어떨 때는 이거 instruction이라는 말을 이거를 빼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명령 해독기잖아요. 근데 그걸 빼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해독기, 디코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용어들에 대한 표현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는 명령부에 보관된 현재 수행할 명령을 해독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뭔지 그것에 대한 해독을 하더라. 명령 뭐 해야 될까? 해독이에요. 그리고 해독이 됐으면 아까 제가 프린터기한테 너 출력해야 돼 하고 이제 프린터기한테 신호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명령을 수행할, 담당할 장치들에게 필요한 제어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제어 신호를 발생해서 그 장치들의 명령 수행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령 해독을 하고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더라. 이게 이제 명령 해독기 혹은 디코더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의 역할이더라. 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도 막 수업을 몰입해서 듣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가 하고 이제 내용이 많다 보면 막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요, 제어 장치와 관련되는 레지스터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들의 정확한 기능이 뭔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 표시 잘 하시면서 학습 계속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이번에는 번지 레지스터예요. 번지. 그러니까 번지 정확하게는 요럴 때는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레지스터라는 말을 굳이 안 붙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제 연결을 해서 번지를 해독하는 레지스터. 근데 이제 번지 해독기. 자, 해독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코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소. 우리가 뭐 거주하는 주소지 그 따지듯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표현은 뭐 일반 영어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해독기니까 디코더 똑같이 썼네요. 근데 얘는 앞에랑 다르게 명령을 해독하는 인스트럭션 형태가 아니고 명확하게 그 기능을 나누니까 번지를 해독하는 거에 쓰여지는 번지 해독기, 어드레스
디코더에 해당하더라.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얘는 번지를 해독한다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받은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요. 주기억 공간, 그러니까 기억 공간 안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3번지에 찾아가야 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123번지에 찾아가서 그 안에서 거기에서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기억 공간에 보관되어 있다. 뭐가? 명령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그러면은 그 기억 공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몇 번지인지 몰라요. 아, 이게 100번지더라, 200번지더라, 이 부분에 대한 해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독된 번지가 100번지더라. 그러면 100번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뭐 하게 돼요? 인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쵸?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을 해독을 하느냐,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갖고 있느냐, 주소를 갖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명령 자체를 해독을 하는 거냐, 주소를 해독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경우도 약어 표현으로 MBR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있는 그대로 이제 명시를 해드렸는데, 자, 얘는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자료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랬죠. 자, 제가 번지 해독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해독한 번지가 200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200번지라고 해독을 했어요. 해독 결과가 200번지래요. 그러면은 메모리 부분에서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메모리는 이제 주 기억 공간, 메인 메모리, 중심이 되는 메인 메모리, 예, 메모리 기본적인 이 메모리 공간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메모리 공간은 이 공간을 한 덩어리 형태로 데이터가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절대로. 다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어서 그 각 공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봤더니 그 중에서 얘가 200번지래. 그럼 200번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번지 안에 들여다 봤더니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 10이라는 정보가 있더라. 이게 200번지를 들여다 봤더니 그 안에 10이라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를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주는 거냐? 바로 MBR한테 주는 거예요. MBR한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자료를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자료죠. 예, 메모리 접근을 했고 거기서부터 읽어온 자료를 그러면 여기서는 10이라는 자료 정보를 읽어온 거네요. 그죠? 그거를 MBR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MBR이라는 레지스터 안에는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넘겨준 상태라면 10이라는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떠한 명령 수행 처리할 때 이제 써먹겠죠.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메모리 번지 레지스터. 자, 얘도 약어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MAR. 있는 그대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연결되시죠? 네. 그래서 메모리 번지잖아요. 번지. 뭔가 이거는 번지니까 주소 번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할 자료가 기억된 메모리의 번지를 그것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세 개의 레지스터를 놓고 어떠한 관련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실행할 자료가 기억된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 공간의 번지를 MAR이라는 레지스터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받은 거죠. 뭐 처음부터 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실행할 명령에 대한 관련되는 번지를. 그러면 MAR이라는 레지스터가 이 공간 안에 나는 100번지라는 번지 값을 받아놨어요. 네, 100번지라는 것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나오는 번지 해독기. 자, 번지 해독기가 뭘 하느냐? 이 100번지의 이게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처음에 보시면 조금 납득하기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번지라고 써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진 체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0101 이렇게 그죠? 0과 1로 구성된.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주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16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자 체계나 일반적인 10진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번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안에는 만약에 16진수다 그러면 뭐 5x 16575 어쩌고저쩌고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가 일단은 얘는 100번지라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얘는 100번지인지 200번지인지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독을 해보니까 100번지더라. 그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번지 해독기가 해준 거예요. 번지 해독기가요, 얘를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해준 거예요. 아, 내가 해독을 해보니까 이거 100번지래. 이렇게 이제 해독이 된 거예요. 얘는 갖고만 있었고. 이해 가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100번지래? 이렇게 된 거죠. 인식이 된 거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그러면 얘가 메모리,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에 100번지 지점을 100번지입니다. 정확하게. 예, 100번지 지점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안에 자, 10이라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100번지에 찾아갔더니. 그러면 10이라는 정보가 있네?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나중에 명령 수행에 써야 되니까. 이거를 누가 갖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정보는, 인식한 10이라는 정보는 누구에게 넘겨주더라? 그렇죠. 바로 요게 두 번째 나오는 MBR에게. MBR, 너가 내가 지금 인식한 주소지에 갔더니 10이 있더라. 너 10 갖고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쭉 보셨을 때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레지스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상 뭐 어떠한 명령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MBR이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명령 수행에 뭐 이용을 하겠죠. 이걸 뭐 어떠한 연산에 이용을 하든, 그죠? 뭘 어떤 부분에서 처리해서 사용을 하든, 그죠? 그건 명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는 것들이 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거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세분화된 그들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탁탁탁. 왜냐하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MAR은 번지를 일시적으로 받아놓는 애예요. 근데 얘한테 뜬금없이 너 이거 정보 갖고 있어. 이거 10이라는 정보 있는데 너 갖고 있어.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각 기능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레지스터만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당연히 그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각 레지스터가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살펴보신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거 보신 거예요? 제어 장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제어 장치의 어떤 이제 기능 수행과 연관해서 이제 같은 일을 도와주는, 그죠?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는 레지스터들, 뭐 이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앙 처리 장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치 중에 연산 장치라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타이틀이 조금 기네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정확하게 이제 문장 표현을 좀 더 해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때 보시면 산술이라는 표현은요,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산수적인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수적인 계산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산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논리는, 논리라는 표현, 우리 왜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수치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논리적인 거는 완전히 또 거꾸로 얘기하면 비수치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리 연산 쪽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더하기, 연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산술적인 것도 하지만 비산술적인 것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산술 논리라는 말을 이제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arithmetic and logical unit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도 ALU 많이 써요. 왜 ALU인지는 이제 해석이 되셨죠? 산술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산술적이고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장치더라. 그래서 ALU 이런 표현 썼을 때 연산장치구나. 짧게는 연산장치구나. 이 얘기예요. 자, ALU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해서 산술적인 연산 그리고 논리적인 연산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뭔가 연산을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연산장치의 역할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어나 약어 표현 구분 같이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도 관련되는 우리 아까 앞에서 제어 장치 쪽에서 연결되는 레지스터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레지스터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요. 누산기입니다. 누산기. 한글인데도 그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누산기는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 조금 많기 때문에 다 알아놓으실게요. 지금 제가 표현을 해드린 이 한글 표현에서 누산기라는 표현, 자, 요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원어가요. A, C, C 해서 이거를 이제 읽으시면 accumulator 이렇게 가거든요. accumulator에서 앞에 세 개를 딴 거예요. A, C, C 이걸 딴 거예요. 예, 그래서 약어로 표현할 때 accumulator를 ACC 그냥 그 스펠링 그대로 읽어요. ACC 이렇게 해서. 예. 혹은요, 굉장히 희한하게도 얘는 또 원어가 또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원어는 사실상 우리가 보통 뭐 약어 표현을 쓰거나 혹은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 더 명확한 의미적 해석을 위해서 의미적으로 이제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다가 이제 영어 표현을 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독자적으로 이 영어 원어에 대한 표현을 많이 또 하기도 하는,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얘는. 예. 그래서 누산기, 그 다음에 ACC라는 약자 표현, 그리고 요 원어를 그대로 따라가서 accumulator. 근데 봐보세요. 이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영어 읽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예. accumulator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웃긴 게요. 관련 자격증인데 여튼 관련 자격증이에요. 컴퓨터 쪽. 예, 거기에서는요. 이렇게 accumulator 이렇게도 써놔요. 한글 읽기식처럼. 예. 요거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용어적 표현에 대한 거는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는 다양한 표현을 당연히 다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나는 누산기는 아는데 ACC는 몰라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자꾸 짚어드리고 그리고 약자는 동그라미 해드리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다. 앞으로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 학습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애냐,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연산의 결과. 산술적인 연산이든 논리적인 연산이든 연산을 수행하면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수행의 연산의 결과 중요한 그거예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더라.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더라. 1+1 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2라는 그 결과를 일시적으로 일단 기억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대로. 우리 데이터 그러면 어떠한 자료, 데이터 있는 그대로, 그죠? 예. 네. 실제 연산에 사용할 자료를 연산에 사용할 실제 연산에 사용할 자료. 그대로 데이터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이 돼버리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이런 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연산에 참여해야 될 자료. 자, 1 더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자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그러한 실질적인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일시적으로 기억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게 또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가산기, 우리 가산기라는 표현은 뭐 아예 생소한 표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가산 연산을 수행하는 기기, 말 그대로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기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가산기. 연산장치니까 더하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또 레지스터가 가산기라는 애가 연관이 되어 있더라.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자,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요. 상태 레지스터. 자, 상태라는 부분에서 스테이터스, 우리 흔하게도 일반 용어로도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도 보면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게 뜰 때 스테이터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상태. 있는 그대로 상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는 연산을 수행을 하다 보면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연산이 수행된 최종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자리 올림. 우리 이제 뭐 다른 진수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안 배우셨으니까 10진수 그냥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나는 15 더하기 9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의 자리부터 먼저 당연히 더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 더하기 9 하면 4가 1의 자리에 기록이 되고 이때 뭐라 그래요? 자, 앞자리로 올리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수하고 해당 자리값을 더해서 그래서 24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더하기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봐보시면 올린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자리 올림. 표현하는 수의 체계가 달라서 그렇지 어떤 수체계든 간에 더하기 연산을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연산을, 산수적인 연산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자리값들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리 올림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이거는 있는 경우지만 뭐 없기도 하잖아요. 연산에 따라서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체크하겠다? 오버플로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거죠. 계산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값을 받아들이건 뭐 어떤 계산을 결과를 만들어내든 뭘 하든 간에 자리 제한을 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자리지만 한 자리까지만 내가 더 허용을 할게. 이거예요. 자리값 표현에 제한을 두고 그러면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3자리까지만 허용할게. 이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더해지는 값의 크기가 커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얘를 3자리로 제한돼 있었어요. 3자리로 제한돼 있었는데 953 더하기
만약에 7 요것만 딱 해보더라도 17, 97 요렇게만 이제 한번 해보더라도 봐보세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제 더하는 방법 그대로 이제 올림수 올려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그러면 5가 되고 또 하나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0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 올라간 것까지 하면 요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 제한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기 연산 처리하면 1050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자릿수를 3자리까지만 제한을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면 이거는 1050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려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봤을 때 0, 5, 0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결과 자체가 어떻게 이걸 더해서 953 더하기 97을 했는데 앞자리 0에 대한 걸 제하면 50이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걸 여기에서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이 연산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쓰여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 부분에서 의미를 이게 뭔가 넘친다는 부분에 대한 건데 연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자리,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넘쳤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요, 이 무한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것도 한정적인 기억 공간이라는 게 있고 당연히 그 기억 공간 안에 내용을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명령어도 길이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그런 여타한 제한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릿수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3자리가 제한 공간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 결과가 넘쳤다? 그럼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부호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부호. 지금은 이제 제가 양수, 우리가 양수, 음수라는 부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한 건데 양수 대 음수 혹은 음수 대 음수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부호가 연산 수행한 다음에 어떤 식의 변화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더하기를 수행을 하는데 양수와 음수를 해요. 근데 양수 값이 커요. 음수가 작아요. 그러면 결과는 양수죠. 근데 음수가 값 자체, 그 절대값 자체가 더 커요. 그러면 부호는 음수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부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따져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 상태들을 기록하는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상태 레지스터가 되더라. 요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쭉 보시면서 뭐 지금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체크도 하시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체크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거를 조금 학습 노트로 같이 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예쁘게 보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습 노트로 단권화시켜서 쓸 수 있는 노트로 이제 잘 같이 이제 교재를 활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살펴보신 부분들에 대한 게 뭐예요? 상태 레지스터까지가 여러분이 살펴보신 내용이 산술 논리 연산,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어 장치가 있었고 연산 장치가 있었고 레지스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가 어떠한 레지스터와 연관이 돼서 작업 수행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구분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한 가지 더 나타나 있는 부분,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연산장치와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처리 속도 관련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도와 관련되는 단위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명령 처리 속도 단위를 어떤 기준에서 쪼개어서 나타냈느냐 이거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암기를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원어나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시고 가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KIPS. 이거를 이제 보통 줄여서 그냥 있는 약자를 그대로 한글로 편하게 읽기 위해서 표현할 때 keeps 이렇게 읽어요. keeps라고 읽습니다. 예. 그래서 KIPS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단위 자체가요. 다 per second, 원어를 보시면 per second 돼 있잖아요. per second는 뭐예요? second는 1초라는 시간, 이걸 말하죠. per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 second, 1초라는 시간 동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준이 1초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의에서. 자, 그러면서 자, 킬러, 이거는 이제 뒤쪽에 사실 기본적인 속도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연산 장치와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먼저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킬러라는 형태에서 K가 들어간 거고 인스트럭션은 앞에서 많이 보셨던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킬로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면 1000단위거든요, 이게.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 1000개, 초당 1000개 명령 연산을 실행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위다. 그거를 keeps라고 하더라. 킬로에 해당하는 게 1000 개념을 생각을 꼭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MIPS도 per second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으면서, 자, 여기에서 M은 밀리언. 우리 일반 영어에서 밀리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반 영어에서 밀리언이라고 하면 100만, 그죠? 숫자 표현에서 100만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100만 개, 1초라는 시간 동안 똑같고 100만 개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현 단위를 MIPS, 얘는 MIPS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그대로 keeps, MIPS 이런 식의 이제 읽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시면 그냥 이거는 물어볼 때 여기 정의문 그대로 물어봐요. 우리 이제 계리식 기출에서도 이미 이제 나왔던 거고요. MIPS는 초당 100만 개 명령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뭐 있는 그대로 그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맞냐 틀렸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등장을 했었죠, 문제가. 자, 그래서 요 그대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플롭스라고 읽죠, 얘는. 플롭스에 해당하는 거는요, 얘는 보시면, 플로팅, 자, per second 똑같은데, 플로팅 포인트, 이게 뭘까요? 플로팅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부동소수점.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갑자기 막 들죠. 정말 쉽게 구분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수, 실수. 그죠? 우리 1, 2, 3, 4, 5, 6, 7은 정수라는 표현 쓰죠. 근데 뭐 1.0, 1.253, 3.5 이거는 뭐라 그래요? 소수점을 갖고 있잖아요. 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산수적인 표현에서는 실수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는 부동소수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부동소수점 이렇게 씁니다. 하나 아셨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부동소수점을 나타내는 거고 뭔가 실수에 대한 실수값, 정수값 아니고 예, 실수값에 대한 연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롭스에 해당하는 단위가 들어가면 실수에 대한 연산을 초당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놨죠. 자, 플롭스 앞에 M이 붙은 거, 플롭스 앞에 G가 붙은 거 이렇게 해요. 플롭스 앞에 M이 붙어 있는 상태면 부동소수점 연산을 100만 번, 앞에 G가 붙어 있는 G 플롭스에 해당하는 거는 굉장히 많죠. 10억 번, 10억 엄청 많습니다. 예. 부동소수점 관련이면서 M 플롭스와 G 플롭스라고 해서
얼만큼의 처리를 해주는 표현 단위인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이제 더 보시면 됩니다. 처리 속도 단위에서는 얘는 립스라고 하죠. 자, 립스에서 첫 번째 원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logical. logical은 뭐였어요? 논리적인. 맞죠? 예. 그러니까 산술적인 연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연산에 대한 것도 연산장치가 당연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1초라는 시간 동안 per second 똑같기 때문에 1초라는 시간 동안 논리적인 그러면 추론 가능한 우리가 추론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네. 추론 가능한 논리적인 연산의 횟수를 표현하는 단위는 립스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만큼 1초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얼만큼 수행하는가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 계리직 기출에 나왔던 나머지는 다 관련 자격증에서는 골고루 나왔죠, 당연히. 근데 계리직 쪽에서는 밉스 요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언저리에 있는 주변에 관련되는 단위들도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신 내용은 중앙 처리 장치가 포인트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그리고 그 종류들, 레지스터의 종류들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해야 될 것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문장을 구분하셔서 해당 구문이 나왔을 때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뒷부분에 우리 이제 또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기억 장치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